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 그 네 가지 이유를 짚어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입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기둥에 대해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요, 이게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 같은 거예요.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앞으로 쫙 나아가잖아요. 한쪽 바퀴가 바로 법, 즉 제도입니다. 제도는 뭘 만드냐? 바로 신뢰를 만들죠. 아, 이거 믿고 써도 괜찮구나 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다른 쪽 바퀴는 바로 기술, 프로토콜입니다. 기술은 뭘 만드냐? 바로 사용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걸 진짜 일상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 바로 규제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왜 규제가 중요하냐? 스테이블 코인은요, 그냥 새로운 코인 하나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결제나 송금처럼 아주 전통적인 돈의 기능 그 자체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용자도 보호해야 하고 또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던져야 할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 준비금, 그거 진짜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을 때 이게 정말로 1달러의 가치를 담보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발행사가 가지고 있는 준비금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돈이 정말 현금이나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으로만 꽉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 내역을 매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신뢰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상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할 때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거죠. 특히 시장이 막 불안해져서 너도 나도 돈을 빼려고 하는 일종의 뱅크런 같은 상황이 터졌을 때요. 그때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하고 환매가 지연될 위험은 없는 건지 이걸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발행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용자들의 자산이 그 회사의 다른 빚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회사 돈이랑은 완전히 분리된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최후의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규제 당국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게 범죄에 쓰이면 어떡하지 하는 문제죠.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활동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한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즉 AML 규정이나 국제 제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게 또 하나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방금 던졌던 이 모든 질문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권고만 하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랬다간 위기 터질 때마다 시장 전체가 휘청거릴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큰 흐름이 뭐냐면 이런 발행이나 준비금, 감사 같은 핵심 규칙들을 아예 명확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를 그냥 약속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법만 딱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끝날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이제 두 번째 바퀴, 바로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이 신뢰라는 단단한 땅을 만들어줬다면 기술 프로토콜은 그 땅 위로 돈이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까는 역할이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매일매일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사용성의 핵심,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HTTP 40이라는 건데요. 혹시 인터넷 하다가 404 not found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 보신 적 있죠? 그거랑 비슷한 인터넷 표준 신호예요. 402는 뭐냐면 결제가 필요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유료 서비스를 딱 요청했는데 서버가 402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 기기나 AI가 그걸 알아듣고는 자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싹 결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작동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내 컴퓨터가 유료 콘텐츠를 주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그럼 서버가 그거 돈 내야 되는데 402 하고 응답을 보내요.
그럼 내 지갑이 알았어 하고 자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소액 지불하고 다시 요청을 보내서 콘텐츠를 받아오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동화된 약속, 즉 프로토콜이 있어야만 기계들끼리 돈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10원 단위의 아주 작은 결제들이 정말 막힘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규제와 기술, 이 두 개의 바퀴가 서로 속도를 못 맞추고 한쪽만 막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불균형이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법이 기술보다 너무 빨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용은 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딱 이 상황이 됩니다. 물론 법이 있으니 안정성은 있겠죠. 근데 A 서비스는 이 지갑 써야 하고 B 서비스는 저 방식 써야 하고 다 제각각인 거예요. 너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안 쓰게 되겠죠. 결국 헌법은 한데 아무도 안 쓰는 그런 유령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요.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기술이 법보다 훨씬 빨라요. 이건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되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당장은 쓰기 편하니까 사람들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거 담보금은 제대로 있는 건가? 나중에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제대로 줄까? 이거 범죄에 쓰이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거죠. 결국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절대 대중적인 결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명확합니다. 둘 중 하나만 앞서가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도가 만드는 신뢰와 기술 프로토콜이 만드는 편리한 사용, 이 두 바퀴가 정말 발을 딱 맞춰서 함께 굴러갈 때 바로 그때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결제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제는 이거 허용하자 말자 이런 단순한 찬반 논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설계의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성공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면 이 네 가지를 처음부터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고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리스크에 따라 결제형인지 투자형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규제해야 하고요. 둘째, 그걸 바탕으로 준비금이나 상환 같은 이용자 보호 규칙을 확실하게 만들어 신뢰를 줘야 합니다. 셋째, 어떤 서비스에서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기술 표준을 만들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틀 안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줘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가야 하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규제는 신뢰를 만들고 프로토콜은 사용을 만듭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한쪽이라도 늦으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등장할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다가올 금융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